서울기술사학원의 김재권 교수입니다. 자, 구조물 접속부의 부등치마 방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풀기 전에 문제에 대한 부분에서 유형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이 유형이 무엇이냐 하는 건데, 이 유형은 문제점 유형보다는 공법 유형에 가깝죠. 공법 유형. 무슨 얘기냐면 문제점, 원인, 대책을 이렇게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방지 대책을 많이 쓰라. 즉 방지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쓰라는 거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쓰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방지 대책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와 있느냐에 이제 이 답안의 채점의 어떤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원인과 대책을 열거한다면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열거를 한다고 한다면, 자, 머릿속에 이제 항상 뭘 생각한다? 구조물 뒷체험에 대한 부분을 그림을 딱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과 원인을 볼까요? 자, 일단 문제점과 원인은 간단하게 쓸 거예요. 자,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이 있죠? 1번 구조물에 파손의 문제가 있다. 암거 구조물이 됐던 간에요. 그 다음에 2번 포장체 파손의 문제가 생긴다. 포장체 파손의 문제가 생긴다. 3번 뭐예요? 뒤치움에 치마가 생긴다. 부등 치마가 생기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차적 문제죠. 1차적 문제. 그러면 2차적 문제, 부가적 문제는 뭐예요? 평탄성의, 포장의 평탄성에 대한 문제나 어떤 사용자의 편의성에 대한 문제죠. 편의성. 사용자의 편의성. 이게 이제 2차적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도 어떻게 한다? 머릿속에 도식화해서 연상식으로 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원인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는 건데, 이 원인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한번 순서대로 생각해 볼까요? 맨 처음에 토공을 하면 어떻게 된다? 벌개재근. 나무 뿌리를 재근을 안 했죠. 그래서 이 벌개재근의 문제 하고요. 두 번째는요. 연약지반 처리를 안 했다. 연약지반이 처리가 안 되니까 부등치마가 나겠죠. 2번. 3번은 뭐죠? 뒤치움에 재료 선정이 잘못됐다. 재료 선정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다진 불량에 대한 부분.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점이나 원인을 볼 때는 머릿속에 도식화해서 연상식으로 하십니다. 그냥 하시면 막 이거저거 나오죠. 그래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다? 직접적인 문제점 또는 간접적인 문제점, 1차적인 문제점, 2차적인 문제점 할 수 있고요. 원인도 역시나 직접적, 간접적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내적, 외적 또는 설계, 시공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지 대책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방지 대책을 쓰시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거예요. 방지 대책은 뭐가 낫느냐? 실은 이런 거를 얘기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되죠. 기준.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럴 경우, 저럴 경우요. 즉, 이게 그냥 똑같은 일률적인 대책이 아니라 현장 상황에 맞게 어떤 현장에 대한 조건에 맞게 대책이 틀릴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따진다면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첫 번째 어떤 경우의 수를 따진다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기 이제 암거가 있습니다. 암거가 있는데 이 표토에 대한 두께가 작다라는 거죠. 이 두께를 보는 거예요. 즉, 이 표토에 대한 두께가 또 얕을 경우, 그 다음에 깊을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를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해보냐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본다면 여기 이제 뒤치움을 한다고 한다면 뒤치움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대책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있다? 여기 이제 위에 표층이 있는데 암거가 표층 하부에 있을 경우, 두 번째 암거가 어떻게 된다? 기층 하부에 있을 경우, 암거가 세 번째 뭐에 있다? 노상 하부에 있을 경우.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표층 하부에 있으면 굉장히 얕게 분포한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건 목표는 뭐냐면 뭐죠? 강성도 있어야 되고요. 차수성도 있어야 돼요. 목표가. 여기 이제 기층 하부에 대해서 되면 어떻게 한다? 강성도 있어야 되고 역시나 차수성이 있어야 되는데 하부로 들어가면은 차수성보다는 뭐가 필요하다? 강성보다는 뭐가 하다? 배수성이 더 중요하다. 이런 목표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 어떤 방법을 쓰냐면 자, 여기 이제 세 가지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보조 기층을 하고 쇠석 기층을 하고요. 이 기층에다가 시멘트 트리티드 층, 즉 우리가 얘기하면 시멘트 안정 처리 층이죠. 시멘트 안정 처리를 한다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첫 번째, 강성이 증대된다. 변형에 대한 저항성. 변형이 안 생기죠. 시멘트니까. 그 다음에요. 시멘트로 안정 처리하면 차수성도 상당히 좋아져요. 동결융의 저항성도 커지고요.
이게 되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 혼합토. 혼합토를 하는데 이 혼합토를 시멘트 안정처리층으로 하는 거예요. 역시 강성도 좋지만 차수성도 좋아요. 근데 그 쇠석기층보다는 좀 떨어지겠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양질토를 하는 방법. 양질토를 하는 방법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입도가 양호하고 조골재를 하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표층 하부에 얕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층층이 다 쓴다. 자, 1번, 2번, 3번 하면 위에서부터 1번, 2번, 3번을 다 쓴다. 이해 되시죠? 네. 기층 하부에서 약간 두꺼우면요. 그러면 2번, 3번과 먹습니다. 이해 되시죠? 아주 노상 밑으로 들어가서 상당히 깊으면요. 그러면 시멘트 안정 처리층이 필요 없죠. 그럼 3번만 쓴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기술사는 논리적인 답안을 쓰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대책을 논하라고 했을 때 이 대책은 조건에 따라 상이하다. 즉 대책이 일률적인 대책을 쓴다. 뭐 예를 들어서 재료 배합 시공 이런 얘기를 쓰면은 이건 아니죠. 현장 상황에 따라 다른 대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대책을 하려면 논리적으로 쓰려면 어떤 얘기를 한다? 요 표토가 깊을 경우, 얕을 경우, 즉 예를 들자면 암거 자체가 구조물 자체가 표층 하부에 있는 경우, 기층 하부에 있는 경우, 노상 하부에 있는 경우는 이 구조물에 대한 목표가 있죠. 강성을 증진시키고 차수성도 있어야 된다. 예, 또 동결융에 대한 영향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이런 방법을 쓰면 이 세 개 방법을 다 써야 된다는 거지만 노상이 노상 하부에 위치할 경우에는 그런 방법이 필요가 없죠. 충분하게 어떤 그 위에 대책이 그 기층과 보조 기층이 들어가니까 이런 방법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양질 토론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기준이 뭐예요? 기준. 즉 대책공을 선정할 때 대책에 대한 분명히 기준이 있어요. 제가 강의 때 매번 얘기하지만 이런 얘기죠. 자, 흙막이가 시설을 할 때 도심지 근접해서 흙막이가 시설을 할 때 어떤 주변 침하를 방지하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 근접도 평가를 하고 근접도 평가에 따라 초근접 구간 또는 중근접 구간, 이격 구간을 나눠서 한다고 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준이 있게 한 다음에 기준을 설정을 한 다음에 기준별로 대책이 가야지 그냥 설계 재료 시공 유지 관리는 정말 불성실한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그 현장의 조건에 맞지 않게 현장의 조건과 상관없이 일률적인 대책을 내놓는다는 것은 기술자의 기본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대책공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뭐부터 얘기한다? 대책공에 대한 어떤 기준을 잡아요. 즉, 이 뒤체형의 암거가 구조물이 상당히 깊게 있는 경우하고요. 얕게 있는 경우 또는 토피고가 얕은 경우 깊은 경우를 해서 이걸 구체적으로 나눈 다음에 이 구체적으로 나눈 그 기준에 따라서 그 목표가 있을 거예요. 뒤치음질의 목표나 아니면 구조물에 대한 목표가 있을 거죠. 그러면 목표가 강성과 차수라고 한다면 강성은 변형에 대한 저항성, 차수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차수나 배수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물이냐 흙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면 크게 세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얕은 경우에 토피가 얕은 경우에서는 보조기층에 시멘트 트리티드층을 하고 혼합토에 시멘트 트리티드층을 하고 그 다음에 양질토를 한다. 라는 방법을 쓸 수 있겠지만 상당히 깊어서 위에 표층, 기층, 보조기층이 다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죠. 그래서 뭘로만 뒤치음한다? 양질토로 뒤치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책을 쓴다? 기준에 따라 어떤 조건에 따라 쓰는 거죠. 기술사 시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제가 강조하고 여러분께 드리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기술사뿐만 아니라 기술자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인 기술자가 어떤 대책을 얘기하면 대책에 대한 조건이 없다는 얘기죠. 즉 이럴 경우에는 이런 대책이 필요하고 저럴 경우에는 저런 대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책을 똑같이 얘기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정리가 안 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류식으로 설명하라. 이럴 경우 저럴 경우 나열식으로 하면 그거는 조건에 따른 대책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흙막이 가시설을 할 때도 어떻게 해요? 가시설 하면은 예를 들어서 고착 깊이가 H라고 한다면 H만큼의 45도의 파괴각을 갖는다고 한다면 H 정도까지는 초근접 구간이 되고
그다음에 2H까지는 중근접 구간이 되고 3H서부터는 이제 어떤 이완 영역에 벗어나는 부분인데 자, 1구간, 2구간, 3구간에서 어떤 얘기를 한다? 근접도 평가. 즉 초근접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중근접 구간이 있고 이격 구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격 구간이 있다면 각각에 대해서 구조물이 초근접 구간에 있는 경우 중근접 구간에 있는 경우 이격 구간에 있는 경우에 대한 대책은 틀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계속 어떤 얘기를 한다? 분류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제가 하나만 더 잔소리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떤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분류식은 김재원 교수가 얘기하는 그 교수만의 스타일이다. 이렇게 쓰면은 잘못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다. 무슨 헛소리예요? 예. 분류식으로 하는 게 논리적인 기술 방법이죠. 나열식으로 하면 정리가 안 된 거고요. 자, 계속 얘기하지만 조건에 따른 다른 대책을 얘기해 주세요. 즉 논리적으로요. 기준을 잡고 기준에 대한 대책을 얘기한다. 자, 말이 길어졌는데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방지 대책이 핵심 대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럴 경우 저럴 경우 즉 표층 하부에 구조물이 존재할 경우 1번 기층 하부에 존재할 경우 2번 노상 하부에 존재할 경우 3번 해서 여기 이제 논문 쓰신 분 이분을 내용을 보니 굉장히 기술자처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셨죠. 보통 이제 학회지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안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예, 무조건 학회지에 있다고 좋은 답안이, 좋은 어떤 논문이 있으리라는 법은 없겠지만, 이분은 이제 어떻게 나눴어요? 이럴 경우, 저럴 경우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논리적인 답변, 기술자의 논리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마칠까요? 예, 논리적인 답변 기대해 보겠습니다.